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특별 예우로 수갑과 머그샷 없이 맨하튼 법정에 소환돼 기소 내용을 고지받고 법적, 정치적 투쟁을 시작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형사 기소된 직후 공화당 경선 라이벌과의 지지율 격차는 2배 이상 벌리고 후원금은 쇄도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잡 오프닝이 2년 만에 1,000만 개 아래로 급락해 일자리 냉각이 시작됐다는 경고가 나오고 있습니다. 미 대기업들은 대량 감원 후 주가 급등으로 비용은 줄이고 수익은 늘려 이중이익을 누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에서 한 해의 대학 학자금으로 60억 달러나 제공하고 있어 장학금을 적극 찾아보라는 권고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워싱턴 뉴스 투데이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특별 예우로 수갑과 머그샷을 면제받고 오늘 오후 맨하튼 형사법정에 처음으로 소환돼 34가지 형사범죄 혐의와 기소 내용을 고지받고 법적, 정치적 투쟁을 시작했습니다. 로어 맨하튼 법원 주변 도로가 봉쇄되는 등 긴장 속에서 실시된 법정 소환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은 무죄를 주장해 수개월간의 마라톤 법정 투쟁에 돌입했습니다. 한면태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에서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전직 대통령의 형사기소에 따라 트럼프 드라마가 대단원의 막을 올려 긴장 속에 전개되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뉴욕 시각 4일 오후 1시 30분에 로우 맨하튼 법원 건물에 도착해 1시간 후인 2시 30분 소환된 형사법정에 입장해 법정 투쟁을 시작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전직 대통령에 대한 특별 예우로 수갑을 차지도 않았고 이른바 머그샷도 찍지 않았으며 지문만 찍고 대기하다가 1시간 후에 다소 굳은 표정으로 아무런 언급 없이 수초 만에 법정으로 입장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뉴욕 카운티 형사법정에서 변호인들과 함께 앉아 형사재판을 맡은 후안 머천 판사와 대배심 기소를 이끌어낸 엘빈 브래거 맨하튼 검사 등과 첫 대면했습니다. 법정 소환으로 공개된 기소 내용을 보면 트럼프 전 대통령은 포르노 배우 스토미 다니엘스에게 입막음 대가를 지불하는 데서 비롯된 트럼프 회사 회계장부 조작 등 34가지 형사범죄 혐의로 기소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자신에 대한 기소 내용에 트럼프 전 대통령은 즉각 not guilty, 무죄를 주장한 후에 1시간 만에 법정을 떠났습니다. 법정한 모습은 사진으로만 전해졌을 뿐 영상으로는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피고인의 무죄 주장으로 트럼프 전 대통령 측과 검사 측은 수개월, 1년 이상 걸릴 수도 있는 마라톤 법적 투쟁에 돌입했습니다. 뉴욕시 사법당국은 로우 맨하튼 법원 주변 도로를 봉쇄하고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큰 불상사 없이 전직 대통령의 형사법정 출두 사건을 넘겼습니다. 그러나 마녀 사냥식 형사기소로 보는 트럼프 지지자들이 플로리다 마라라고는 물론이고 뉴욕시 곳곳에도 모여 강력한 지지 투쟁을 함께할 것임을 다짐하는 분위기였습니다. 법적 투쟁과 동시에 차기 대선 재출마를 선언한 공화당 경선 후보로서 정치 투쟁도 펼쳐야 하는 트럼프 전 대통령은 법원 출두를 마치자마자 플로리다 마라라고로 다시 내려가 4일 저녁 8시 15분에 프라임타임 연설을 하는 것으로 정치 투쟁에도 본격 나서고 있습니다. WKTV 뉴스 한면택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형사 기소된 직후부터 공화당 경선 라이벌과의 지지율 격차를 2배 이상 벌리고 후원금이 쇄도하고 있습니다. 기소된 후 24시간 안에 400만 달러나 모금한 것은 물론 공화당 경선 라이벌 론 디샌티스 플로리다 주지사와의 지지율 격차를 기소 전 14%에서 기소 후 30% 이상으로 2배 이상 벌리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미 사상 최초로 형사 기소된 전직 대통령이자 2024년 차기 대선에 재출마를 선언한 공화당 경선 후보로서 맨하탄 형사법정에 등장해 법적 투쟁과 정치 투쟁을 동시에 전개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치 투쟁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다수의 분석대로 이번 형사 기소가 공화당 경선에선 유리하게 작용하는 반면 본선에선 불리해질 것이라는 방향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형사기소 직후부터 잠재적 최대 라이벌로 꼽히는 론 디샌티스 플로리다 주지사와의 격차를 2배 이상 벌리며 압도하고 있습니다. 형사 기소 후인 4월 3일 발표된 인사이더 여론조사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57대 24%로 디샌티스 주지사를 무려 33%포인트 차로 압도했습니다. 4월 2일 나온 야후 뉴스에서도 트럼프 전 대통령이 52%대 21%로 디샌티스 주지사를 31%포인트 차이로 눌렀습니다.
형사기소가 일부 반영된 3월 30일 발표된 팍스뉴스의 여론조사에선 트럼프 전 대통령이 54%대 24%로 드산티스 주지사를 30%포인트 차이로 압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형사 기소 전까지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많아야 14%포인트 앞섰기 때문에 이번 형사 기소로 지지율이 급등해 라이벌과의 격차로 2배 이상 벌렸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공화당 안에서도 친트럼프와 반트럼프로 나뉘어 있으나 트럼프에 대한 형사 기소를 사상 최초로 전직 대통령에 대한 정치보복 기소로 보는 공화당원들에게는 트럼프 아래로 단합하는 표 결집 현상을 불러오고 있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이러한 지지표 결집이 더 강해질 수 있어 내년 3월이면 판가름 날지 모르는 2024년 대선에 나갈 공화당 대통령 후보에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다시 선출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관측됩니다. 여기에 미국 선거에서 매우 중시되는 실탄인 정치 후원금 모금에 불이 다시 붙어 트럼프 진영을 고무시키고 있습니다. 형사 기소가 발표된 지 24시간 안에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는 400만 달러가 쇄도한 것으로 밝혔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모금 파워가 되살아나면 본인의 공화당 대선 후보 경선과 본선은 물론 공화당 연방 의원들을 위한 모금에도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진영에선 현재 마녀 사냥 당하고 있는 트럼프를 보호하는 데 1달러씩 기부해달라는 캠페인을 벌이고 있습니다. 반면에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2024년 대선에 나갈 공화당 대통령 후보로 다시 선출되면 중도 성향의 무당파 유권자들의 염증을 불러일으켜 본선에서 패배하고 공화당의 백악관 탈환 꿈이 깨질 위험이 높아질 것으로 월스트리트 저널은 내다보고 있습니다. 미국 유권자들은 현재 차기 대선에 조 바이든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두 사람 모두 불출마해야 한다는 여론이 65 내지 70%에 달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사람을 구하는 잡 오프닝 열린 일자리가 2월에 993만 개로 급락해 일자리 냉각이 시작됐다는 경고음이 울리고 있습니다. 잡 오프닝이 2월에 한꺼번에 63만 개로 급락하며 2년 만에 처음으로 1,000만 개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안혜린 기자가 보도합니다. 허수 논란을 빚은 미국의 잡 오프닝이 2년 만에 처음으로 1,000만 개 아래로 급락해 견고했던 고용시장에 틈새가 생기기 시작된 것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미국서 사람을 구하는 잡 오프닝은 2월에 993만 개로 집계됐다고 연방노동부가 4일 발표했습니다. 이는 1월에 1,054만 개에서 한꺼번에 63만 2천 개나 급감한 겁니다. 특히 잡 오프닝이 1,000만 개 아래로 떨어진 것은 2021년 5월 이래 근 2년 만에 처음입니다. 경제 분석가들은 1,040만 개를 예상했는데 그보다 훨씬 급락한 통계에 우려를 표시하고 있습니다. 프로페셔널 비즈니스 서비스 업종에서 사람을 구하는 일자리가 27만 8천 개나 줄어들었습니다. 교역과 수송, 유틸리티에서도 21만 개가 감소했으며 식당과 숙박업소에서도 12만 5천 개가 줄었습니다. 유일하게 건축업종에서만 구인 리스트가 12만 9천 개가 늘어났습니다. 경제 분석가들은 잡 오프닝이 2월에 급감하며 2년 만에 1,000만 개 아래로 떨어진 것은 연준이 물가 잡기를 위해 고용 열풍을 시키려고 1년 동안 9차례에 걸쳐 기준금리를 5%나 인상한 여파가 본격 미치고 있기 때문으로 해석했습니다. 연준은 이례적으로 뜨거운 고용 열풍으로 임금이 올라가고 상품과 서비스 가격이 인상돼 물가 상승의 한 요인이 되므로 이를 냉각시키는 금리 인상 정책을 구사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최근 보도된 대로 미국의 잡 오프닝에는 실제로 고용할 계획 없이 리스트만 올려놓은 허수들이 상당수에 달해 일각에서는 이를 재정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사람을 구한다는 잡 오프닝에서는 실제로 10개당 2명만 고용하고 있어 상당수는 허수라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잡 오프닝에서 허수들이 그 정도까지는 안 되더라도 상당 부분은 부풀려져 있을 가능성이 여전히 지적되고 있습니다. 2월에 공식적인 잡 오프닝이 993만 개로 급감했어도 실업률 3.6%에 따른 실직자 또는 구직자 594만 명보다는 1.7배 많은 수준으로 계산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경기 둔화에 따른 대기업들의 대량 감원 여파가 중소업체들로 급속 번지게 되면 고용 지표가 급격히 나빠질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연준마저 현재의 미국 실업률 3.6%가 올 연말에는 4.5%로 올라갈 것으로 내다보고 있어 연말이면 실직자들이 현재의 600만 명 미만에서 750만 명대로 대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WKTV 뉴스 안혜련입니다. 미국에서 대기업들이 앞다퉈 대량 감원에 나서고 있지만 오히려 주가 급등의 이익을 누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적은 인원으로 수익을 더 늘릴 것으로 보는 투자자들이 주가를 끌어올리고 있어 해고된 직원들만 어려움을 겪는 셈이 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초대형 기업들은 지난해 11월부터 올 3월까지 대량 해고 태풍을 몰아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 초대형 기업들은 대량 감원 발표 후 오히려 주가가 급등하는 바람에 상당한 비용을 줄이는 동시에 자산을 늘리는 이익을 보고 있다고 악시오스가 보도했습니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올 3월 말까지 대량 감원에 나선 미국 대기업들을 보면 온라인 상거래의 공룡인 아마존이 2만 7천 명을 해고했습니다. 이어 페이스북의 모 회사인 메타는 2만 1,000명을 감원했습니다. 구글은 1만 2천 명, 마이크로소프트는 1만 명의 무더기 해고를 발표했습니다. 세일스포스는 9,000명, 델 컴퓨터는 6,700명, 시스코는 4,100명, IBM은 3,900명, 트위터는 3,700명을 대량 해고했습니다. 테크 업종에서만 1년 반 동안 30만 명 이상을 대량 해고한 것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 초대형 기업들은 대량 감원 발표 후에 주가가 급등하는 이익을 누리고 있습니다. 올 들어 3월 말까지 페이스북의 모 회사인 메타는 주가가 무려 71%나 급등했습니다. 전기차에 이어 트위터까지 보유하고 있는 일론 머스크의 테슬라 주가는 석 달 동안 37% 상승했습니다. 애플은 24%, 마이크로소프트는 17%, 구글은 15% 올랐으며 이들이 포함된 S&P 500 지수는 5% 상승한 것으로 악시오스가 집계했습니다. 초대형 기업들의 주가가 급등한 주된 요인으로는 서너 가지가 꼽히고 있습니다. 대량 감원을 발표하자 뉴욕 증시에서 투자자들은 팬데믹 기간 중 무분별하게 확장했던 테크 회사들이 원위치에 나선 것으로 비대이진 몸집을 줄이면 수익이 더 늘어날 것으로 내다보고 더 많이 투자해 주가를 대폭 끌어올린 것으로 악시오스는 해석했습니다. 여기에 챗 GPT와 같은 인공지능을 탑재한 검색 엔진 경쟁이 불붙어 주가 상승을 부채질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경비 절약과 수익 증가를 누리고 있는 초대형 기업들이 자사 주식을 되사는 스톡 바이백에 나서 주가 상승에 바람을 불어넣은 측면도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전반적으로 미국의 테크 업종이 팬데믹 기간 중 무분별하게 확장했다가 원위치하고 있는 것이어서 심각한 침체기라기보다는 건재하고 다시 발전될 것이라는 믿음을 주고 있기 때문으로 악시오스는 전했습니다. 미국에서 주로 대학생들에게 한 해에 장학금으로 60억 달러나 제공하고 있어 고물가와 고금리, 천정부지 학비 시대에 장학금을 적극 찾아보라는 권고가 나오고 있습니다. 장학금들을 안내해주는 무료 웹사이트를 먼저 활용해 도전할 만한 장학금을 찾고 해당 장학금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할 것으로 CNBC는 권고했습니다. 안혜린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은 현재 5%의 고금리와 6%의 고물가, 여기에 대학 학비는 매년 3에서 5%씩 오르고 있어 학비 부담을 덜어줄 장학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아이비리그 사립 명문대학들의 1년 학비는 이제 9만 달러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고물가, 고금리, 천정부지 학비 인상 시대에 부담을 덜려면 잘 몰라서 도전하지도 못하는 장학금들을 적극적으로 찾아 신청해야 할 것으로 CNBC가 4일 보도했습니다. 미국에서는 주로 대학생들에게 한 해에 60억 달러를 장학금으로 제공하고 있다고 이 방송은 전했습니다. 성적 우수나 재정난을 겪는 학생들이 신청하면 심사에 선정하고 몇 가지 종류로 나누어 차등 지급하고 있습니다. 미국 내에서 가장 오래되고 가장 많은 장학금을 주고 있는 리제론 사이언스 탤런트 서치라는 장학금은 1등 장학금이 무려 25만 달러에 달하고 있습니다. 과학, 수학, 영재로 생각되면 이 리제론 장학금에 도전해보라고 CNBC는 강력히 권고하고 있습니다. 지도력과 사회봉사 등을 위주로 하고 있는 코카콜라 장학재단의 장학금도 최대 2만 달러까지 지급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도전해볼 만한 장학금이 무엇이 있는지 먼저 파악하려면 fastweb.com이나 칼리지보드가 운영하고 있는 빅퓨처 사이트인 bigfuture.collegeboard.org 등을 활용하면 됩니다. 이 무료 웹사이트에서 무료 회원을 가입하고 프로필을 작성하면 즉석에서 가장 매치되는 장학금들을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장학금들을 한 권의 책자에 담은 얼티메이트 스컬러십 북을 28달러에 구입해 참고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고등학교 상담교사나 각 대학의 파이낸셜 에이드 오피스에 가면 장학금들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자신의 특성에 맞게 선정 가능성이 높은 장학금들을 선택해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됩니다. 만약 장학금을 받게 됐을 때는 몇 가지 사항을 유의해야 합니다. 장학금을 받는 대학생들은 대학교 측에서 무상학비 보조를 깎을 수 있다는 점을 미리 알고 있어야 합니다. 특히 장학금을 수업료와 서적 비용을 내는데 장학재단에서 직접 보내주도록 조치해야 면세받게 됩니다. 장학금으로 기숙사비와 생활비 등으로 쓴다면 텍서블 인컴으로 분류돼 세금을 내게 됩니다. WKTV 뉴스 안혜련입니다. 이상으로 워싱턴 뉴스 투데이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